네, 안녕하십니까. 소록스 이덕규입니다. 저는 챕터 1부터 챕터 8까지 넷뷰 코어 1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물론 다음 강의도 넷뷰를 이용하여 강의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넷뷰 설치가 아직이신 분들은 넷뷰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넷뷰 설치가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넷뷰의 기본 개념 및 구조를 배우는 챕터입니다.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계속 넷뷰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는데 그럼 넷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요. 지금 보이시는 PPT 화면을 보시면 넷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뷰는 미국 NI사에서 제작한 시스템 디자인 및 하드웨어 제어에 특화된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툴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이 문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툴이다 라는 문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뷰는 그래픽, 즉 함수, 아이콘이라고 하는 함수와 선이라고 하는 와이어를 연결하여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아직 이 말과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챕터 1을 아마 마무리하시면은 이래서 넷뷰가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툴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넷뷰를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어떠한 그 창이 뜨고 그 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PPT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넷뷰라고 하는 그래픽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아마 텍스트 언어, 그러니까 C나 파이썬, 자바 같은 언어들을 많이 접해 오셨을 텐데 그 일반적인 텍스트 언어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넷뷰와 텍스트 언어를 비교하는 장단점을 서술하는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넷뷰를 실행한 다음에 뜬 화면에 코드 작성을 하고 결과를 낸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완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 실습을 통해서 이때 이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하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각각 이 두 사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넷뷰를 실행을 하면 화면 두 개가 뜹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두 개가 뜨고요. 그 화면 두 개를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좌측,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사진과 아래쪽에 있는 사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위쪽에 있는 사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은 프론트 패널이라고 해요. 프론트 패널이라고 해서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사진을 보니까 스타트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스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RPM이라고 하는 무슨 불빛 켜지는 LED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무엇일까 추측을 해보면 저희 보통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값을 제어하기 위한 그 구조죠. 클릭해서 값을 제어하기 위한 구조고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부분,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추측을 해보면 프론트 패널은 사용자가 값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은 다른 말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라고 하고 있고요. 넷뷰를 실행했을 때 뜨게 되는 두 가지 창 중에 한 화면으로서 프론트 패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넷뷰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아이콘과 와이어를 연결해서 코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은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와이어라고 되어 있는 선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텍스트 언어처럼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드 작성을 해가지고 프론트 패널에서 사용자는 값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두 가지의 화면은 지금 완성된 화면이라서 어떻게 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PPT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PPT 화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텍스트 언어와 넷뷰에 대해서 차이점을 비교하는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이 텍스트 언어,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부분은 텍스트 언어 코드로 이루어진 거고요. 우측이 바로 넷뷰, 그래픽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이 좌측과 우측에 있는 코드는 각각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이고요. 그 동일한 동작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파일에서 ABCD 값을 읽고 그 ABCD 값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 더한 값과 평균을 파일에 쓰는 동작을 동일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각각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를 텍스트 언어와 넷뷰, 그래픽 언어로 짠 건데 텍스트 언어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래픽 언어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텍스트 언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언어 첫 번째로 체계적 학습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디버깅이 어렵고 타 코드 비교 분석 시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텍스트 언어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텍스트 언어를 코드로 작성할 때 int라든가 더블, 그 다음에 if 구조 있죠. 이러한 문구를 사용자는 다 알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끔 이 문구를 적어줘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문구 하나가 틀렸어요. 그리고 또 탭이 틀려서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에러가 뜰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에러가 뜨게 되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만약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 그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찾기가 또 꽤 난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이 어렵고 타 코드 비교 분석 시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든가 그런 구분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텍스트 언어는 단점밖에 없고 넷뷰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한번 넷뷰 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넷뷰랑 텍스트 언어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시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넷뷰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 그래픽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한 부분인데 이 네모난 게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와이어입니다. 이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에 파일 IO라고 적혀 있어요. 파일 IO? 파일을 어떻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함수에 안경 표시가 있습니다. 보통 안경은 저희가 어떤 걸 읽을 때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필 표시가 있네요. 연필 표시는 저희가 보통 쓴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일 IO라고 적혀 있고 연필가 안경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위에는 읽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파일을 읽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얘는 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파일에 쓰는 동작이 있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버깅이 쉽고 탑코드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텍스트 언어에 비해서 이렇게 함수 하나 가져다 놓고 와이어만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또 진입 장벽이 꽤 낮고 빠른 습득력과 개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개발시간 단축은 4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넷뷰로는 지금 장점만 설명을 드린 중인 것 같죠. 장점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넷뷰는 단점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텍스트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G 언어, 그러니까 그래픽 언어보다 세밀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텍스트 언어의 장점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
텍스트 언어는 보통 하시는 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소스 같은 거나 라이브러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넷뷰보다는 아무래도 세밀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밀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넷뷰보다 그 텍스트 언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넷뷰로는 그래픽 언어, 텍스트 언어보다 세밀한 작업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반해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는 그 그래픽 언어보다 세밀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텍스트 언어의 장점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큰 메리트이다 보니까 그 단축된 시간만큼 어떠한 구조를 더 작성해서 넷뷰로도 충분히 밀리지 않는 강력하고 세밀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또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뷰와 텍스트 언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제 넷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팝업창 하나가 뜹니다. 팝업창 하나가 뜨는데 이 팝업창이 떴으면 파일 그리고 새 VI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혹은 Ctrl N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파일의 새 VI. 그러면 이렇게 창이 두 개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넷뷰를 실행하면 창이 두 개가 뜬다고 했죠. 그 창은 각각 블록 다이어그램과 프론트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론트 패널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PPT에서는 블록 다이어그램과 프론트 패널이 다 완성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지금 상태는 아무것도 코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블록 다이어그램과 프론트 패널에 아무것도 뜨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까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프론트 패널은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값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PPT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론트 패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론트 패널을 봤을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 창인데 프론트 패널을 완성하게 되면 우측처럼 어떤 값을 클릭해서 제어하거나 어떤 문구를 출력해서 보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한 문구가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은 실행을 눈으로 보는 창, UI를 꾸미는 디자인 컨트롤과 다양한 팔레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뷰를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면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이 각각 만들어질 건데 이 부분, 아무것도 없는 부분,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 하얀색 부분이 뜨겠고요. 그 하얀색 부분에 코드를 작성하면 우측처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함수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블록 다이어그램은 실제 연산 및 알고리즘을 만드는 공간, 염선자, 함수 등 다양한 팔레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넷뷰를 실행하면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팝업되는구나, 뜨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에 코드를 작성해서 결과를 제어한다든가 모니터링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형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형을 배워볼 건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예시 한번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반 수학의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수학의 수식.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수식이 있어요. 여기서 y는 저희가 뭐라고 하나요? y는 출력이라고 하죠. x는 입력이라고 해요. 입력이자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B는 뭐라고 하나요? 상수라고 해요. B는 상수. 넷뷰도 이 일반 수학의 수식과 그대로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넷뷰도 Y 그리고 X, B에 대해서 각각 명칭이 따라 붙는데 출력, 모니터링하는 부분이죠. 얘는 인디게이터라고 해요. 인디게이터. X, 변수 입력, 값을 제어하는 부분이죠. 얘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B는 그대로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넷뷰는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의 인디게이터랑 컨트롤과 상수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인디게이터, 컨트롤, 상수를 배워봤으니 저희는 한번 코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코드를 작성할 거냐면 y는 x 플러스 5라고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5라고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넷뷰를 실행해 주시고요. 코드를 한번 작성할 건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는 인디게이터,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x는 컨트롤, 값을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까 값을 보거나 제어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했죠? 프론트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과 인디게이터는 프론트 패널에서 꺼낼 수 있어요. 한번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과 인디게이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패널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면 팔레트가 뜹니다. 컨트롤 팔레트가 뜨고요. 숫자형에 한번 가볼게요. 숫자형에 가보면 숫자형 컨트롤과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숫자형 컨트롤과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숫자형 컨트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형 컨트롤이 하나 떠서요. 값을 받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기다가 X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형의 인디게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값을 모니터링, 출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어떤 연산 처리가 되면 여기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y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컨트롤과 인디게이터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컨트롤과 인디게이터를 하나씩 만들었고 저희 이제 다음 구절 보면 되겠죠. 플러스 5, 플러스 5. 이걸 플러스 하나 보고 5 하나 보고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는 함수죠. 연산해주는 함수예요. 5는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상수는 값을 제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패널이 아니라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꺼내요. 그리고 플러스는 함수이기 때문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꺼낸다 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랑 5를 한번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꺼내볼게요. 숫자형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면 함수 팔레트가 뜨는데 숫자형에 가셔서 플러스, 그러니까 더하기 함수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더하기라고 하면은 입력값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을 받아서 출력 하나를 빼는 거죠. 더하기 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점, 그러니까 터널이 좌측에 두 개, 우측에 하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좌측 두 개의 터널에 입력이 들어가고요. 우측 노드 하나에는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에 컨트롤 하나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출력 부분에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를 한번 만들어 줘야 되겠죠. 숫자형에 가셔서 db의 숫자형 상수, db의 숫자형 상수 한번 꺼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5를 넣어주면 y는 x 플러스 5라고 하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5라고 하는 코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저는 x에다가 0의 값을 넣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0과 5가 더해져서 5가 나올 거고요. 이제 실행을 하면 이 모니터링 되는 출력값에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행은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R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0과 5가 더해져서
출력값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뷰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드 작성을 해갖고 프론트 패널에서 값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챕터 1 넷뷰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챕터 2에서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챕터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